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고대하셨던 회원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사람과 관련된 글자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도 이명인 사람, 이명. 네, 이명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 써가지고 이렇게 쓰죠. 이명. 이름 안에는 이름을 들어보면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나는데 실제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요. 훈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주검시, 비수비, 수저비 그래요. 클대, 큰데 그래요. 그러면 주검, 비수, 큰 이런 데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나는데 또 병부절, 그렇죠? 병부절. 그런데 실제는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뭐다?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뭐 엄청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강의 시청 그만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무슨 글자입니까? 아주 흥미있는 글자죠. 요 주검 시자하고 물수자예요. 요 주검 시자가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나 쪼그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주검 시자가 시체의 모습이 아닌가, 송장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송장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관 속에 누워 있는 송장이 아닌가. 그래서 주검시, 시체시, 뭐 시동시 그래요. 이것은 시체나 주검을 뜻하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검시 그러니까 어떤 송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시 그럽니다. 요 글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도 집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집에서 죽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을 우리가 본향이라 그래요. 그렇죠? 무덤도 일종의 집이죠. 관도 일종의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자가 집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과 집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요 글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이게 물수죠. 뭐 하는 장면이에요? 뭔가 주춤하게 서 있는 사람이 오줌 누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오줌 요자입니다. 방요. 네, 따라서 이 주검 시자가 사람을 뜻하는 글자다. 이것이 뭐 시체든 쪼그리고 있는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이든 어째 됐든 간에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검. 그래서 주검시인데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18강입니다. 277페이지예요. 오줌 요자입니다. 이 시자가 단독으로 안 사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죽을 사자를 넣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주검 시자예요. 시체하다 할 때, 시신하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죽을 사자가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자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사람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여기서 들어가면 뭐예요? 사람의 발목을 하나 잡은 모습이기도 하고 한 발짝 내디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보폭, 옛날에는 그 보폭으로 거리를 계산했죠. 1보, 2보, 뭐 30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를 재는 단위에 이게 한자, 뭐 6척장씩 그러잖아. 한자가 대충 30cm죠. 한 척이. 그러니까 이게 자척자가 된 겁니다. 젤척, 자척이에요. 지척에 있다. 척도, 삼척동자 할 때 자척, 그 다음에 젤척, 법도척 뭐 이럽니다. 사람이 이 물건을 길이를 잰다, 너비를 잰다는 것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는 것이죠. 사람의 됨됨이도 잰다 그래요. 뭘로 됨됨이를 잽니까? 사람이 내뱉는 말로 됨됨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죠? 요 글자 판국자입니다. 요 이침을 이렇게 꼬부린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글자 모양이 좀 안 맞으니까 안 어울리니까 이렇게 굽힌 것 뿐입니다. 판국자입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국이라는 것은 바둑의 판세라 그러죠. 바둑이나 장기의 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제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면 형세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판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설명 안 해줘도 실력 되는 사람은 보면 바로 알지만 설명을 좀 해주면 판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됨됨이를 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됨됨이를 재기 위해서 내뱉는 말을 들어보면 됨됨이를 잴 수 있습니다. 그 판세가 어떻게 됐냐? 판이 판국자입니다. 여기에 사람 요 비수비자죠. 비수비도 사람이라 그랬죠? 주검이 된 사람. 그러니까 시신이나 병든 이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람 누굽니까? 중들을 말합니다. 중들 여승 니자입니다. 돌을 닦는 이 중들은 돌을 닦을 때는 거의 미동도 하지 않죠. 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을 뜻하는 것인데 여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승들이 중든 안 싸우면 참 좋겠는데 중이나 목사나 뭐 성직자라 해서 안 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인 이상 다 싸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겐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싸우면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진흙탕 싸움이에요. 물수가 들어가면 뭡니까? 진흙 니자입니다. 이 진흙탕 싸움을 뜻하는 글자예요. 진흙 니자 이전 투구할 때 쓰는 것이죠. 진흙 니자입니다. 이 중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에서 여승리가 되었고 물수가 들어가서 진흙 니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검 시자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의 모습일 가능성도 높고 병들어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또 시동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사람 시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주검 시자인데 주검의 뜻으로 안 사용되니까 죽을 사자를 넣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주검 시입니다. 시체 시신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자에다가 요게 들어가면 뭐냐? 요 안에 있는 글자는 오드이자입니다. 오드이자를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죠. 이 옷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 사람 시신을 얹어놓고 염하는 장면에서 별전 그럽니다. 이건 각골문이 없는 바람에 이 전문에 보면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자거든요. 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구나 제구인데 무구나 제구를 여러 개 겹쳐놨다는 것은 그 무구나 제구 위에 시신을 얹어놓고 사악한 어떤 죽어가는 사람들도 사악한 기운을 다 없애고 아주 그 깨끗한 상태로 보내기 위한 이 시신을 이 콧구멍이고 이런 거 다 틀어막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들을 다 빼내고 나쁜 기운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틀어막는 장면인데 그럴 때 펼쳐놓은 이 수위 위에 있는 모습에서 이 전자가 발음계로 사용돼서 별전 그럽니다. 전시, 전람회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별전자를 기왕 만들었으니까 없애지 말고 글자 하나를 더 만들어 봅시다.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기에 창수가 들어가면 창수는 몽둥이라 그랬죠. 몽둥이 또 배의 노와 같은 그런 길쭉한 막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펼쳐져 있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 첩보다가 앉거나 이러는데 궁궐이나 높은 대궐에 들어가면 임금님이 앉는 의자에는 황금 천이 쫙 이렇게 펼쳐져서 덮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팡이를 딱 들고
명령을 내리는 임금님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이 그래서 궁궐 전자, 큰 집 전자, 정각 전자입니다. 이것도 그 옛날 그림 갑걸음은 없어요. 전문에 보면 요 펼전자가 요거랑 약간 다릅니다. 엉덩이를 의자 위에 살짝 걸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에 살짝 걸쳐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막대로 그 볼기를 치는 장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볼기를 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는 집이 어디예요? 큰 집전, 궁궐전, 정각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물수가 들어가면 앙금전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쭉 깔고 앉으면 가장 엉덩이 밑에 있는 게 앙금이잖아.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물이 위에 뜨고 깔아놓는 것이 앙금이죠. 아니면 궁궐이나 높은 집에 대한 이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거를 앙금이라 그러죠. 앙금 전자입니다. 아무튼 궁궐 전자입니다. 자, 이 주검 시자는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집이 그렇죠. 우리 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예꼬가 들어가면 뭡니까? 사람이 시신이 되도록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집이죠. 그래서 있을거 살겁니다. 거주하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사를 요즘은 많이 갑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태어나면 그 집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래서 살고 있을 거자입니다. 이것이 집이라는 글자를 알 수 있게 해서 이를 지를 쓰면 이게 지복자입니다. 가옥할 때 지복자예요. 이 이를 지자는 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뽑힌 모습입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뽑힌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화살이잖아요. 이 화살인데 이게 거꾸로 된 모습이에요. 거꾸로 된 모습. 이렇게 땅에 날아와서 화살이 땅에 날아와서 꼽힌 모습이 여기 이를 지자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신성시대는 화살을 쏴가지고 그 화살이 이른 그 곳이 신성한 곳이라서 거기에다가 보통 집을 졌어요. 그래서 이게 집옥자입니다. 중국의 그 북경에 가면은 가장 큰 그 집이 뭐예요? 중국에 뭐 방이 3,000개 있고 이런 그 집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중국의 북경에 가면 가장 넓은 집이 뭡니까? 그 집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었다는 요즘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억나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주검 시자는 사람의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집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에 비우자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뭐예요? 비가 오래된 집에서 비가 새는 거죠? 셀 루자입니다. 빗물이 집에서 쭉쭉 떨어져요? 누설, 셀 루자입니다. 주검 시자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시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사람이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는 것도 집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가는 집은 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집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은 사람인데 이름을 들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뭐 비수비, 병부절, 또 주검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한자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